안녕하세요. 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은 왜 보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봤습니다. 소송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법률 분쟁이죠. 근데 소송에 가기 전에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내용증명을 변호사한테 작성해 줄 것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대방한테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편이 어떤 우편이냐, 우리가 등기 우편을 보낸다 하면 우편 그 원본이 있으면 그걸 우체국에 접수하고 상대방이 받으면, 상대방이 수령을 하면 이제 그걸로 끝인데, 내용증명은 똑같은 우편물을 세 통을 만들어요. 하나는 발신인이 보관하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를 수신인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생기느냐? 어떤 특정한 우편물을 상대방이 언제 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요. 또 그 우편물을 발송인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수신인이 그걸 버려도, 그걸 폐기해도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라는 점을 또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우편을 보내는데 좀 뭔가 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보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용증명에 기재된 그 내용의 진실성은, 그거는 내용증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분이 저는 몇 월 며칠에 B하고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B가 잔금 얼마를 지급하지 않아서 그 잔금 얼마를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써서 보냈다고 쳐요. 자, 그러면 A가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라든지, B가 매매 대금 얼마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증명 우편만으로 증명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은 어떤 객관적인 다른 증거로 증명해야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명되는 사실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을 몇 월 며칠에 보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몇 월 며칠 그 우편을 수신인이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지 그 수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라는 사람이 그런 내용으로 작성해서 보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는 점은 또 증명이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편물의 내용이 진실성은 증명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용증명 우편을 왜 보낼까요? 바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을 때 상대방은 그걸 받아보면 이 사람이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렇게 나한테 경고장을 날렸구나, 여기에 내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 조만간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점이 일단 첫 번째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 우편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명되지 않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대방은 내가 진짜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겠구나, 또는 내가 재판에 가서 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은 다른 문제고,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쨌든 당사자는 대략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 우편을 받은 사람은,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사람은 정말 내가 나중에 송사에 휘말렸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소송 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합의를 하자고 연락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